컴퓨팅적 사고 과목 동영상 강의입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의의 이제 세 번째 파트 강의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뭐 수학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 개념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이론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과목은 이제 그 사고 과목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세부적 기술 내지는 이제 세부적 어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좀 어떤 개념적으로 그 상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즉 컴퓨팅에 관한 사고를 할 때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의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해석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2학년 때 자료구조 과목, 그 다음에 3학년 때 알고리즘 과목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크게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이라는 그 개념과 이제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우선 첫째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이제 통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국 이제 미래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히 이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성취해야 될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일들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직면하게 된 현실에서 존재하는 장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또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을 돼야 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수정이 되든지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부족하다 하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약간 도식으로 보면 자, 현재의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죠. 우리 삶이 이제 항상 그렇듯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문제 해결 가면 결국 이제 미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과정이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장애 요인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미래 목표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문제 해결이 성공하려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미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여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뭐 이건 너무 초등학생도 알만한 얘기지 않냐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가지만, 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장애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어디 가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겪고 있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과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그 미래 모습을 이제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나아가서 술을 먹는다라든지 어디 가서 그냥 다른 것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냥 대처하는 거죠. 물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 삶 속에서 상당 부분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컴퓨팅적 사고 과목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컴퓨터 작업으로서 명확하게 이제 구현하는 거죠. 이 과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빨간 이제 동그라미를 친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부분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왜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습관과 선입관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왜 스트레스가 생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삶을 바꿔야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이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자신의 습관과 선입관에 의지해서 문제를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제 했던 방식을 오늘 반복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보통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미래의 모습을 정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거에 대해야 될 현재의 장애 요인들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제 개선시키도록 노력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습관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을 더 탈피해야 됩니다. 습관과 선입관은 우리의 삶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미래도 현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거를 개선시킴으로써 미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습관과 선입관을 이제 탈피해야 되는데,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습관과 선입관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에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선입관에 묶여 있는 사람들, 습관과 선입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운으로 그냥 하늘에서 무슨 뭐 벼락 맞듯이 상상력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연히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짧은 슬라이드 한 장이고 누구나도 아는 아는 내용이시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제 프로젝트들, 도전 과제들, 해야 될 일들을 대처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고입니다. 사고라는 건 thinking인 거죠. thinking은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든지 내지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thinking은 자신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이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켜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 세계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이제 지적 작업을 하고 살죠.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지적 작업은 이제 이전 파트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내지는 선입관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합리적 방법이. 그렇게 됐을 때 자, 이것을 실제 컴퓨터 작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나오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거고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사실은 컴퓨팅적 사고가 등장하는 거죠. 알고리즘은 뭔가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방법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제 해결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가는 건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컴퓨팅 작업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바꾸고 알고리즘을 다시 프로그램화하는 이제 그 과정인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컴퓨팅적 사고는. 근데 컴퓨팅적 사고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컴퓨터가 인간들이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인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선 말하기. 학교 가서 공부를 뭐 단 하루도 안 한 사람들, 글자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죠. 길 찾기. 적당히 가르쳐주면 길 찾아가죠. 중간에 모르면 이제 물어서라도 찾아가죠. 남자 여자 만나서 뭐 퉁탕퉁탕 하더라도 연애들 하죠. 그리고 수영 배우는 거. 물속에 풍덩 들어가 적당히 허우적거리고 그냥 한두 달 허우적거리다 보면 수영들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컴퓨터하게 이제 가리키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컴퓨터는 말을 못하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말만 하죠. 애플의 그 시리가 그 뭔가를 말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아마존의 드론들이 이제 택배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제 그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연애 당연히 못 하겠죠. 로봇에게 수영을 가리킨다.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지적 작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똑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런 지적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만 대처하고 살지만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자,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설명을 잘 못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죠. 말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 내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이거는 기계적 내지는 과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진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이제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단지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능력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 내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컴퓨팅적 사고 내지는 이 컴퓨터 세계의 어떤 이 많은 문제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되냐면, 결국 알고리즘은 지적 작업의 체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지적 작업의 체계적 표현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인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인간들은 문제 해결하고 있죠. 그거를 공학적 내지는 과학적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동작 내지는 작업들로 구성되어진다. 그랬을 때 여기서 실행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이 좀 뭐하지만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근데 꼭 컴퓨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적용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과학적이나 공학적으로 이제 명확히 정의 가능한 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거가 되겠죠.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동작, 작업들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집합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동작들, 작업들이 단계적 내지는 순차적 절차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이 왼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작업들인 거죠. 이렇게 사각형, 뭐 이렇게 이런 약간 그 원형 형태의 이제 사각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런 것들이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빌딩 블락 같은 거. 빌딩 블락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빌딩을 뭔가를 뭘 만들기 위한 기본 블락들인 거죠. 이게 블락들을 조립하면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그냥 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이렇게 티끌 모아서 무슨 태산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작업들, 어떤 블락들 같은 것들로 구성되고 그 블락들이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 내지는 단계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어떤 이 사각형 작업, 그다음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는 이제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디시전이죠. 뭔가를 판단하거나 예스가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고 노가 되면 다른 이제 작업으로 가서 또 이렇게 반복되거나 이거는 이제 순환적 반복을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흐름도라고 하죠.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티끌 모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 작업들이 존재하는 거, 그 기본 작업들을 이렇게 순차적 내지 절차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보면 본인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프로그램 랭귀지가 복잡한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못 짜는 학생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그들이 알고리즘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유닛들을 만들고 유닛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위 블락들이죠. 그리고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 절차를 정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 뭐 레고 비유를 들 수 있죠. 레고의 이제 매뉴얼입니다. 조립 매뉴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품을 사면 이런 이제 블락들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케이스를 열면 이게 싹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레고 블락들이죠.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보트를 만드는 건데 이 블락들은 보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블락들에서 보트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 설명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에 있는 것을 일부만 이제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 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사에서 이제 제품을 팔 때 준 매뉴얼에 보면 일단 블락 중에서 이걸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포함하지 않았고 세 번째 스텝에 이제 요걸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갖고 있던 요 까만 판 위에다가 요 파란색 요 블락들 올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11번 작업, 18번 작업 중 가면 이제 거의 이제 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31번 작업에 오면 이제 이런 완전한 모습의 이제 보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개념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단위 작업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 작업들을 잡고 그 순서를 배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단위 작업을 이제 어떤 이제 수준으로 잡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요령일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순서는 알고리즘 이거죠. 이제 절차라는 게 이렇게 쭉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알고리즘의 이제 기술 방법을 살펴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술할 건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자연 언어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미국 사람들 같은 영어로 이제 기술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사용했던 흐름도, 플로우 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죠. 그리고 유사 코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비슷한 건데 많이 단순화시켜 버린 거죠. 이제 수도 코드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그리고 마지막은 알고리즘 실제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연 언어를 사용한 예제를 살펴보죠. 최대값 구하기. 사실 보면 n개 숫자 중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죠. 첫 번째 스텝. 이게 하나의 이제 단위 작업입니다. max라는 이제 variable이 있고 그것을 최대값 저장에 사용한다라고 이제 하나의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max가 최대값을 각 저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max에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번 숫자와 ma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max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숫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남은 숫자라는 게 n개니까 계속 숫자가 있겠죠. 남은 숫자가 있으면 3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으로 가서 다시 이제 재현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숫자가 없으면 종료한다. 이게 이제 자연 언어 가지고 최대값 구하기를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언어 사용했을 때 이제 장단점이 게 존재하죠. 우선 이거는 이제 인간에 친숙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누구나 보면 이제 대충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사실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호하죠. 모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안 기울이게 되면 모호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약간 이제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알고리즘 작업에는 이제 적합하죠. 근데 이제 세부화되어가는 이제 점점 진행에 따라서는 이 자연 언어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알고리즘을 이제 빨리 만들고 뭐 이랬을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름도가 있죠. 흐름도는 이제 안에 그 블락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원형 이렇게 라운디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유선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직사각형은 시작이나 엔드를 나타낼 때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이제 뭔가를 비교하거나 뭔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직사각형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제 어떤 작업을 하는 이제 블락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인풋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아웃풋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도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의 이제 그 최대값 구하기를 이제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우선 첫 번째는 variable이 max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index variable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제 몇 번째의 숫자를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이런 이제 그 variable로 i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이제 max에다 저장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i 값이 실제 전체 이제 숫자의 개수보다 작은가? 그래서 작으면 실제 이제 그 다음번 숫자와 max를 비교하죠. 그래서 다음번 숫자가 max보다 크면 max 값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최대값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i 값을 하나 이제 증가시키죠. 그래서 다음번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인덱스 값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아까 이제 나왔던 자연 언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흐름도로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이제 객관적이고 이제 구체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i가 n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처리가 된 거죠. i가 n과 같은 거죠. 같거나 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숫자를 다 이제 비교한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플로우 차트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죠. 딱 보면 이제 흐름이라는 게 한눈에 쫙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것도 사실은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리게 되면 체계적으로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경우도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복잡한 알고리즘 경우에 있어 이 흐름도가 그냥 복잡한 미로처럼 이제 너무나 많아져. 그러니까 요 박스들이 요 이제 도형들이 이제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 버릴 수는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사 코드, 수도 코드 예제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이제 함수 같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펑션 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 이제 프로그램 짜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i가 1이고 max는 이제 그 첫 번째 a의 값을 저장한다. 그리고 i가 n보다 작을 때,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반복시킬 때,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게 되면 while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이 있죠.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는 이제 다음 이제 그 요거를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숫자가 max보다 크면 max 값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i 값 하나 증가시킨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i가 n과 같아지게 되면 이제 이 while문이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max를 리턴한다. 이게 함수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매우 유사한 문법이죠. 그래서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주 쉽게 바뀌어 버리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문법들이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딱히 요 수도 코드는 C 코드도 아니고 뭐 자바 코드도 아니고 무슨 파이썬 뭐 이런 코드가 아니죠. 그냥 굉장히 그냥 논리적으로 쉬운 코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게 되면 그 신텍스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 수도 코드는 그런 복잡한 신텍스를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계략적으로 이제 짜버리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많고 실제 이제 그 알고리즘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유사 코드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하고 이제 수도 코드 같은 걸 뭐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상황과 그 팀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팀의 판단이거나 방법론의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게 기본적으로 봤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들을 봤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위에서 이제 크게 나눠보면 알고리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라는 것과 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불가분의 이제 관계죠.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숫자들을 저장할 공간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면 이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이유라는 것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입력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처리 중간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최종 작업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자료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저장되는 공간에 따라 알고리즘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선 자료 구조를 이제 필요한 거니까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적 작업이라는 것들을 세부 작업으로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어떤 세부 작업으로 나누는 게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요 디바이드 단계에 있어서는 이 세부 작업들의 정확한 순서나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세부 작업들을 찾아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세부 작업들 간의 절차나 순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워드 프로세서 이제 실행시키고 그냥 하나 둘씩 그냥 마구 쳐넣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 세 가지 작업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자료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 가지 배열도 있고 이징 트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 배열에다 놓고 저장하는 것과 이징 트리에 저장하는 거에서는 알고리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데이터를 이 자료 구조에서 넣었다 빼냈다 하는데 이 넣었다 빼냈다라는 것이 자료 구조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항상 자료 구조라는 것을 어떤 걸 쓸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적합한 그러니까 자료 구조들을 선택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한번 뭐 재미삼아 남녀 간의 데이트하는 것을 알고리즘 만들어 본다면 우선 데이트하기라는 것은 하나의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데이트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건 세부 작업을 찾는 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게 있겠죠. 내가 할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만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식사 메뉴도 결정하고 영화나 이제 뭐 영화관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면 실제 영화 보기가 있겠죠. 영화 보기가 있겠죠. 두 개가 반복되네. 이제 영화 보는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 먹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데려다 주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 세부 작업들을 이제 생각해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세부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나 절차에 여기서 너무나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사실 순서와 절차는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데이트할 때 떠오르는 이제 어떤 그 할 일들, 세부 일들을 이렇게 쫙 적는 거죠. 했으면 좋다 싶은 것들. 자, 그리고 나면 요 세부 작업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것들을 이제 절차 순서로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의 것 중에 영화 보기하고 저녁 먹기를 어느 걸 더 먼저 할 것인가 했을 때 배가 고픈가 허기가 진가에 따라 순서가 결정될 수 있죠. 자, 이거를 좀 이제 플로우 차트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우선 시작 시점에서는 시작할 때는 식사 메뉴, 영화관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영화 뭐 볼까? 어느 영화관에서 볼까?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서로 이제 생각을 해야죠. 배가 고픈가?
근데 만약 배가 안 고프다. 그럼 일단 영화 보러 가겠죠. 그리고 식사하러 가고.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럼 먼저 식사를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끝나면 데이트가 끝나면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이제 일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단위 작업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데이트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막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할 건지는 이제 다음 문제고, 내가 만약에 하루 한 8시간 정도를 데이트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8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나열하는 거죠. 다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이것들 어느 절차와 순서대로 배열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알고리즘 개발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이제 방법들을 개입하지만 아주 크게 원론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방법론, 그러니까 컴퓨팅적 사고는 생각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모호한 거군 데이터하기라는 게, 그것들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절차하고 합리적으로 그걸 하는지를 이 알고리즘 만들어 봄으로써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가면 마음이 설레고 모래 당황스럽고 뭐 가가지고 막 버벅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트 가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방금 전에 했던 이 알고리즘 개발하기로 이제 진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당일날 그 과정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서적,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알고리즘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워낙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는 법을 공부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굉장히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실제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의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검증된 자료 구조, 그다음에 검증된 알고리즘들을 공부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수업 시간에 알고리즘 과목 시간, 자료 구조 과목 시간에 배운 걸로 그냥 풀어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미 검증된 자료 구조 알고리즘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 검증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은 이전에 이제 있었던 그 뛰어난 이제 그 컴퓨터 과학자들,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개발은 컴퓨터 과학 분야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겨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 구조, 새로운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검증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어떤 것들은 그냥 개발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 검증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개발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이제 배운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를 보므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검증된 자료 구조 알고리즘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서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거죠. 100만 개의 어떤 데이터 어떤 레코드 같은 게 있다. 데이터 밸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 뭐 이런 게 서칭이죠. 소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들을 이제 어떤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숫자 값의 크기에 따라 아니면 사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제 A, B, C, D로 나열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칭과 소팅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 그것들을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빌딩 블록처럼 사용하는 거죠. 레고 블록처럼. 그러니까 서칭 문제를 여러분 직접 코딩을 다 하나하나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사용하는 거죠. 소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내지는 뭐 소팅도 힙 소팅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빌딩 블록처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레고 블록을 이제 조립하는 그걸 하는데 아주 정교한 이제 블록들이 있는 거죠. 배 같은 거 만들 때, 돛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돛 같은 거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돛이 없다, 그러면 이제 레고의 그 기본 블록들이 있죠. 사각형짜리. 그거 가지고 이제 돛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양도 이쁘지 않죠.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증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공부해 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잘 알고 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지는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 때 레고로 치면 기본 블록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 블록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들 때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시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밍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알고리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고 복잡한 이유는 알고리즘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대표적으로 수도 코드 같은 건 그거거든요. 수도 코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못한다고 하면 알고리즘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실제 뭐 자바 코딩 짠다, C 코딩 짠다고 하면 C나 자바 짜기 허겁지겁 하는 것이 아니고 C나 자바로 코딩하기 전에 항상 알고리즘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리즘을 잘 만들게 되면 프로그래밍은 저절로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러닝 커브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에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여러분의 발목은 잡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프로그래밍이 힘든 이유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알고리즘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디가 그냥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면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코딩을 짜도 엉망진창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여러분들 자신을 시켜서 알고리즘들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효과적으로 잘 짜는 훈련을 여러분들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데이트 나아갈 때 그냥 대책 없이 나와가지고 당일날 만져서 그 앞에서 이제 상대편 앞에서 버벅대고 뭐 밥을 먹으러 갈까 영화를 보러 갈까 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날의 데이트는 이제 왕창 꼬이는 거죠. 근데 꼬이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점에서 내가 영화관을 몰라서 내지는 어떤 메뉴를 내가 잘 몰라서가 아닌 겁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알고리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상황들은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